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철우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방송을 통해서 또 만나 뵙게 됐네요. 자,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자, 지금 이제 하반기 공채도 거의 끝나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반기, 내년 상반기와 그다음에 이제 남아 있는 이제 중소기업, 그다음에 중견기업의 이제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래서 이제 IT에 관련되어 있는 직무 중에 저는 이제 몇 주 전부터 2018년도에 이제 여러분들을 내년도의 공채 시즌과 그리고 내년도의 취업을 위해서 어느 방향으로 지금 교육 형태가 진행되고 있고 그 교육 형태에 따른 채용 예정자라든지 아니면 양성 과정에 따른 이 인력 수급들이 있게 마련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심도 있게 제가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해서 그 4차 산업혁명의 8개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그 부분 중에서 오늘은 이제 정보보호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오늘은 치매 대응 관련되어 있는 직무, 즉 CERT 세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CERT에 관련되어 있는 직무를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하반기 공채도 이제 끝나가고 또 하반기 공채에 성공을 하신 분들은 이제 취업을 위해서 이제 출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공부하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아직 안 되신 분들은 내년도 거를 이제 보시고 계실 텐데 특히 IT에 관련해서 그리고 IT 분야 중에서 봉보보원에 관련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면 저번 주부터 진행됐던 그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진행하신다면 내년도에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진행을 해보는데 2018년도에는 지금 현재 정보보안의 동향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교육계의 동향도 있겠지만은 이 교육을 하기 위한 정보보호의 동향들을 알고 나서 그거에 따른 교육 방향들이 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어떠한 동향들이 있고 그 동향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는지 거기까지 한번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정보보호의 인력 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보보호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당연히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왜? 지금 제가 이렇게 직무 분석을 하는 것도 당연히 정보보호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요, 비즈니스 핵심 영역의 랜섬웨어 공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랜섬웨어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랜섬웨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은 보고서들 그리고 많은 또 이슈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호스팅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랜섬웨어 때문에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러한 지경까지 다다를 수 있게 만큼 랜섬웨어의 이 피해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랜섬웨어에 관련된 부분들을 잘 보호를 해서 아직까지는 큰 피해는 없다라고 듣기는 했지만 그래도 내년도에는 이러한 랜섬웨어에 관련된 부분들, 이러한 랜섬웨어에 관련된 부분들과 함께 정보보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더 많이 공격들이 많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동향이 보이고요. 세 번째로는 국내 정보 보안의 법에 관련되어 있는 규제의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추측과 그리고 네 번째는요, 내외부자 공모에 의한 중요 정보 유출이 증가할 것 같다라는 그러한 이슈들이 이제 내년도 이 이슈로 이제 우리가 동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슈들을 보면서 나는 이제 정보보호에 관련해서 이러한 정보보호 관련된 직무를 잘 택했구나. 왜? 인력 수급이 그만큼 많을 거니까. 4차 산업혁명에 관련돼서 부분에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좋아지는 부분은 많습니다. 그죠? AI를 통해서 또 다른 부분을 통해서요. 좋아지는 부분 많은데 그 많은 중에 자동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생각하신다면 남이 그거를 자동화를 변형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2018년도에 우리가 동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동향들을 우리가 선도를 하기 위해서 또 막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들이 국가에서 이루어지느냐. 첫 번째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스마트조라든지 아니면은 정보보호에 관련돼 있는 4개 분야에 관련해서 자, 총 24개의 훈련 과정을 가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선도 인력 양성 사업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이거는 올해 그리고 내년에도 충분히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사업인 것 같아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4차 산업혁명의 인력을 1,000명 이상 증가를 시키겠다. 이 부분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서울대만 참여했던 1차 때와 달리 지금 충남대, 모건대, 또 한성대 이렇게 5개 대학도 우리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굵직굵직한 대학들도 현재 대학들마다 이렇게 취업에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또 진행을 예정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4차 산업혁명의 인력을 양성시킬 수 있는 내년도에 그러한 물에 뛰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인력 양성에 관련된 부분들, 일자리가 없는데 인력을 양성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자리가 많은 만큼 이러한 인력들이 많이 배출이 되면서 전문가적인 그러한 스킬보다는 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력으로서의 이 역량을 키워가지고 내보내서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준비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뜻이겠죠. 자, 그래서 일단 8개 분야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8개 분야를 나열해 보면은 정보보안, 핀테크,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스마트 제조, 그리고 바이오, 그다음 무인 이동체, 드론이죠. 그리고 실감형 콘텐츠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AR, VR을 여러분들 실감형 콘텐츠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첫 번째로는 정보보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간도 저번 시간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시스템 네트워크 통해서 정보보호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안 설계라든지 아니면 인적, 그리고 관리, 구축 또는 통제 등을 수행하는 그러한 직무가 정보보안 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핀테크는 IT 기술에 기반한 금융 IT에 관련된 부분들이죠. 그래서 핀테크뿐만 아니라 우리가 블랙체인 같은 그러한 이슈들이 지금 발병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빅데이터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AI나 이 빅데이터 수집이라든지 저장이라든지 처리라든지 또는 플랫폼에 관련되어 있는 개발이라든지 분석 등등등이 빅데이터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물인터넷은 사물의 컴퓨터 칩을 있습니다. 근데 사물인터넷의 가장 큰 이슈는 통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통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보내고 그 데이터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분석을 하고 또 개발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물인터넷 관련된 부분들. 스마트 제조는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아니면 로봇에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첨단 정보기술인 IT 기술을 접목한 제조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바이오 기능성 제품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고요. 무인이동체, 드론입니다. 이 드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학가에서도 프로젝트로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슈들, 즉 보안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의 산업에서 드론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론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신규 인력들이 많이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실감형 콘텐츠인 AR, VR을 통해서 글로벌 가상의 신시장과 그리고 플랫폼 선정을 목표로 해서 AR, VR의 인력을 양성을 시키겠다. 이러한 목표 아래 8개의 키워드를 정부에서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 8개 키워드를 가지고 양성기관에서는 준비를 해라라는 그러한 지침도 내려왔었고요. 그러한 지침 아래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러한 수업을 듣고 또 이러한 교육과정을 듣고 전문가로서 나오게 된다면 그쪽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사이버 보안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가 정보보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들이 이렇게 이슈화 시켜지고 있는지 그런 원인적인 부분을 먼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디도스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디도스 공격 자체는 하나의 컴퓨터가 숙주 컴퓨터가 되면서 그게 진행되는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는 해킹의 통로가 된 스마트 냉장고. 지금 여러분들이 스마트 냉장고를 쓰고 있고 특히 IPTV를 쓰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큰 이슈가 있었던 IoT 제품들이 있었죠. 반려견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IoT 제품을 일으켰는데 반려견이 아닌 해킹을 해가지고 반려견이 아닌 주인을 촬영하고 있는 뭐 이러한 형태의 해킹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라든지 그래서 그 다음에 달리는 흉기가 될 수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그렇죠? 자율로 주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러한 사람들이 전혀 인지하지 못할 경우에도 사고도 낼 수 있는 그러한 이 흉기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정보 보안 쪽에 이 뒷면을 보고 있는 그러한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디도스라든지 그다음에 실생활에 쓰고 있는 스마트한 기계들, 냉장고, TV, 라디오, 그다음에 여러분 쓰고 있는 스마트폰,
그죠?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자율형으로 즉 AI가 탑재되어 있는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는 그러한 기계들 즉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 큰 보안의 위협의 체계로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내년에는 정보 보안 쪽에 이러한 이 교육들과 그리고 이러한 이슈들 그리고 이러한 일자리들이 많아지겠구나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치매 대응에 관련되어 있는 수요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넥슨에서 이번에 뽑았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치매 사고 대응의 악성 코드 분석에 인재를 채용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주요 업무는 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치매 사고를 대응하는 그러한 팀이었고요. 그리고 공격 도구나 악성 도구를 분석하는 그러한 내용들, 그리고 네트워크 시스템에 관련되어 있는 보안 점검이라든지 보안 솔루션에 관련된 운영들이 주요 업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자격은 네트워크 시스템의 애플리케이션의 취약점을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 친구, 그리고 운영체제 및 애플리케이션의 로그 분석이 가능한 분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대사항은 프로그래밍적인 부분들, 파이썬이라든지 C라든지 또는 C++ 같은 부분들이 가능하신 분들을 우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보안 자격증 소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안 쪽의 요소에 우리가 이걸 보더라도 보안 쪽 요소에 접근을 하실 거면은 가장 뭐부터 준비해야 될 것 같다? 자격증부터 준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IT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실 때도요. 우리가 정보보안 쪽이 아닌 IT를 제공하실 때도 정보 처리 기사는 분명히 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고요. 근데 정보보호 쪽, 정보보안 쪽에 원하시고 있는 분들은 정보 처리 기사뿐만 아니라 정보 보안 기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보안 기사까지 따놓으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보안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C숍이라든지 아니면은 CISA 같은 경우에는 외국형, 즉 국제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 자격증 자체는 한국말로 되어 있지 않고 외국, 즉 미국 영어로 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로만 되어 있지 어려운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공부는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공부를 하신 상태에서 진행을 하시면은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업무 자동화에 큰 관심이 있고 열정이 있으신 분. 이러한 사람들을 CERT 팀, 즉 치매 대응 팀에서 치매 사고 대응 팀에서 뽑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를 또 볼까요? 자, 하나입니다. 하나에서도 이제 뽑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여기는 경력사원을 채용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업무 내용은 치매 대응, 악성 코드, 포렌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보안 CERT 같은 경우에는요. 치매 사고를 탐지하고 분석하고 대응하고 저희가 오늘 얘기할 그러한 직무 분석 중에 가장 핵심인 부분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치매 사고의 탐지, 그리고 분석, 그리고 대응하는 그러한 팀들이 CERT의 팀들, CERT 직무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겠고요. 악성 코드라든지 디지털 포렌식의 분석 등등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보안 이벤트에 관련된 분석, 그리고 보안 이슈 발생 시 기술적인 대응. 자, 그러면 CERT를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어떠한 키워드를 가져가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그쵸? 분석과 대응.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나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되게 빠릅니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분석을 할 때 어떠한 이슈가 발생했는데 큰 이슈가 발생하면 내가 대응하는 그러한 이 일들이 많고 또 빨리빨리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쪽으로, 그렇죠? CERT 쪽으로 전공을 취업을 좀 준비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인성적인 부분이기도 해요. 자, 그다음에 모의 해킹 및 분석 그리고 보안 기획에 관련되어 있는 이 하나에서는 그런 걸 뽑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CERT 팀, 즉 치매 대응 팀에서 치매 대응 분석팀에서 뽑고 있는 그러한 이슈를 보면서 치매 대응에 관련되어 있는 수요들이 그만큼 있을 거라고 예상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치매 대응, 즉 CERT 자체가 무엇인지 그 개요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ERT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치매 사고 대응 팀이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망 등에서 치매 사고에 대한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업이나 기관의 관할 지역에서 치매 사고의 접수, 그리고 처리, 그리고 예방, 피해 복구까지 임무를 수행하는 그러한 단체, 그러한 조직,
그러한 팀이 CERT 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ERT라고 얘기하겠지만, 세트라고 얘기하겠지만은 우리가 얘기할 때는요, 여기 나온 것처럼 치매 사고 대응 팀, 치매 사고 대응 직무라고 얘기하시면 아주 속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치매 사고 대응 팀이라는 것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치매까지는 들어보셨고 사고라는 것은 들어보셨는데 대응까지도 들어보셨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직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또 CERT라는 부분이 아주 생소할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2008년도에, 2007년도, 2008년도에 회사를 열심히 다니고 있을 때 그때 우리 팀장님하고 저하고 인터넷진흥원에 가가지고 CERT에 관련되어 있는 구축과 그다음에 보안 정책 수립에 관련되어 있는 교육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교육을 3일에서 5일 정도를 들었었는데 그 후에 뭐 수료증도 받았었고요. 그걸 통해서 그때 당시에 재직했던 곳에 가가지고 CERT, 즉 치매 대응에 관련되어 있는 치매 분석, 사고 분석이라든지 아니면은 대응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정책 수립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 하드웨어를 구입한다든지 이러한 예산적인 부분까지 같이 진행해 본 기억이 나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치매 대응, 즉 CERT라고 생각한다면 정보 보안 쪽에서는 아주 으뜸인 그러한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대응하는, 즉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팀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얘기해 본다면 국내에서는 1996년도입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중심으로 해서 CERT 활동이 시작된 이후에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사이버 침해 사고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는 다양한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인 부분들 뿐만 아니라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각 기업이나 각 기관에서도 이렇게 CERT를 구성합니다. 치매 대응 사고팀을 우리가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조직의 보안적인 기술 부분뿐만 아니라 해당 조직 전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그죠? 조직체의 역할을 정의해야 된다고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CERT는 우선 조직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정보보호에 관련되어 있는 조직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 정보보안 조직 안에 무엇을 어떠한 임무를 띠고 있을 건가, 그거를 파악해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내에서 뭐 1996년도에 시작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관리적인 측면, 즉 물리적인 측면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면서 이렇게 CERT가 구성되어 있고 운영하는 조직들이 많아졌다. 각 기업마다 많아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사고는 조직적인 업무, 조직이나 업무 등의 파급 효과가 없는 개인에 국한된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조직의 업무에 큰 타격을 줄 수가 있어요. 즉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팀이라든지, 작게는 팀, 크게는 그 기업에 이번에 랜섬웨어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호스팅 업체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승인되지 않은 정보 자산에 대해서 접근, 변경, 그다음에 유출 등의 사건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안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은 사고의 파급 여간 효과에 따라서 일반적인 거냐, 아니면은 파급이 큰 중대 보안 사고냐, 이런 식으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요즘 이슈화되는 그러한 큰 대기업들의 보안 사고 같은 경우에는 중대 보안 사고로 차등해서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반 보안 사고 구분은 그냥 일반적으로 개인 정보가 이제 유출이 됐다든지, 큰 거는 또 모르겠습니다는 짤짤한 그러한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로그의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일반적인 침해에 관련된 사고라고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보안 사고의 정의는 악성 소프트웨어에 대한 침해, 즉 웜, 바이러스, 그다음에 백도어, 그다음에 트로이 목마 등등등의 일반 악성 소프트웨어에 관련되어 있는 이 침해라든지, 그다음에 네트워크, 시스템, 즉 인프라에 관련되어 있는 비인가된 침해 또는 시도, 이런 부분들이 일반 보안 사고를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 자산의 도난, 분실, 파괴, 그리고 보안 취약점을 우리가 정상적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초래한 시간을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비인가자의 보안 구역에 접근을 시도한다든지, 또는 조직의 업무에 파급 효과가 없는 단순히 개인적인 사고에 국한하지 않고 보안사고 범위에 제의해서 단순 처리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일반 사고로 묶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대 보안 사고는
정보 시스템의 인가, 접근에 비한 변조, 파괴가 돼가지고 완전 시스템이 망가졌다든지 아니면 중요도 등급이 1등급 정도가 되는 정보 자산이라든지 비밀 문서들이 유출이 됐다든지 아니면 관련 법규나 규정 그러한 부분에 저촉이 돼가지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중대 보안 사고를 정의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은 제가 굵직굵직한 것들만 얘기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보안 사고적인 부분들이 왜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CERT라는 즉 침해 사고 대응팀, 침해 사고 대응 직무가 왜 일어나는지 그런 원인적인 부분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국내 침해 사고 운영 현황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침해 사고 운영 현황은 국가 차원에서는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예전에 국방부에서 있었던 그러한 침해에 관련된 부분도 있었죠. 국방부에서 이제 이 북한의 소연이긴 하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그때는 그렇게 발표가 됐었죠. 그렇게 돼서 우리가 국가 사이버 안전 전략 회의라든지 대통령 주재로 그리고 그러한 사이버 안전센터라든지 국정원이라든지 이러한 곳에서 이렇게 이 침해 대응에 관련되어 있는 이제 전략을 짜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책을 냈고 이런 부분들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뉴스나 아니면은 언론을 통해서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정보통신부 지금은 과기부죠. 과기부에 관련된 부분 중에서 인터넷 침해 사고 대응 지원센터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민간 위탁기관하고 같이 연계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중앙행정기관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이 CERT 부분이 CERT 팀들이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침해 사고 운영 침해 사고 대응팀의 운영 현안 중에 민간 차원은 어떻게 되느냐? 자, 수집 탐지하는 부분들은 KT나 LG나 SK나 주요 부분들이 있고요. 128 우리가 인터넷 대응팀입니다. 그래서 128이라든지 그다음에 시험망 자체 탐지를 통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자, 분석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파 발령하는데 메일이나 팩스나 아니면 SNS나 웹이나 이러한 부분들 이용을 해서 우리가 민간 기업이나 백신 업체나 아니면 일반 인터넷 우리가 이용자라든지 방송, 언론사에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대응하고 복구하기 위해서 트래픽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든지 공격 포트를 차단한다든지 보안을 패치한다든지 개인적인 부분이긴 하죠. 그 다음에 악성 코드의 분석 결과를 공유한다든지 그리고 전용 백신 개발 아니면 또 보급을 한다든지 또는 보안 패치라든지 그리고 대국민 담화까지 너무 크면 대국민 담화까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대응과 수집과 탐지, 분석, 협의 그리고 전파, 발령, 그 다음에 대응, 복구 이러한 부분들이 CERT팀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곳에 들어가기 위한 직무는 이러한 수집, 탐지, 분석, 협의 그리고 전파, 발령, 대응, 복구라는 키워드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국내 침해 사고 운영 현황 중에 한국 침해 사고 대응 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러한 협회나 협의회도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보 보안 쪽에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이러한 것들은 못 들어보셨겠죠. 그래서 한국 침해 사고 대응팀 협의회는 기업이나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CERT들 간의 정보 공유라든지 아니면은 기술 교류, 공동 침해 사고 대응에서 1996년도에 설립이 됐고 지금 현재사로는 411개 민간 기업 및 기관 CERT 그리고 정보 보호 관련된 서비스 솔루션 제조업체들이 자 컨설트 회원으로 같이 운영되고 있는 그러한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떠한 일을 하느냐 신속한 정보 교환을 위한 연락 체계를 구축한다든지 또는 정보통신망 침해 사고 관련돼 있는 정보망 아니면은 그러한 정보를 교환한다든지 국제적인 정보통신망의 침해 사고 대응을 위해서 재반 활동 그리고 정보통신망 운영기관들의 CERT의 구성 안을 제외한다든지 침해 사고 대응 기술력들을 향상을 위해서 교육, 세미나를 개최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도록 하도록 우리가 이 협의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협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역할들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겠죠. CERT, 즉 침해 사고 대응팀 대응 직무를 준비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러한 협회에 여러분들이 지원서를 내더라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CERT 조직의 구성은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도대체 팀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팀에서는 어떤 식으로 또 업무가 진행이 되는지 그것도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CRT의 정보고와 관련된 조직 체계는 기업의 규모와 산업 분야에 관심이 있는 차이에 따라서 보이면서 인적 자원이라든지 조직적인 그러한 자원들의 규모, 그러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러한 그 표준적인 안을 주더라도 뭐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그렇죠. 기업의 크기나 기업의 방향성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IT 조직 내에서 하나의 부서로 정해 놓는다든지 아니면 분산을 시켜가지고요. 아예 CERT 팀을 그냥 법인체로 그냥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회사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더 중요성이 완전히 더 정보보호 측에서는 완전히 중요성이 많이 부각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독립적 유치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정보보호 관련해서 부서가 있는데 그러한 직무체계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CERT 팀들은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보호위원장은 기업 최고 책임자입니다. CEO예요. 그래서 회사의 정보보호를 총괄하고 책임을 갖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고요. 정보보호위원회입니다. 정보를 우리가 침해를 당했다 아니면 침해를 당하기 전에 뭔가 정책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러한 분들이 하는 정보보호 활동 계획, 예산, 검토 그리고 정보보호의 정책, 지침, 그러한 절차 등을 규정의 검토, 승인 그다음에 중대한 정보보호 사고에 대한 검토 및 협의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 곳이 정보보호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보보호 전담 조직의 장에서는요. 회사의 정보보호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실장들이 되겠죠. 이러한 실장급들을 주축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부서가 되겠습니다. 정보보호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안건을 산정하고 그다음에 활동 기록을 유지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유관기관의 정보보호 같은 그죠? 법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우리 회사와 맞는지 안 맞는지 안 맞다면 어디 부분을 우리가 맞춰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준수하고 총괄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정보보호 전담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보호의 지침, 절차, 제정, 개정, 폐기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곳이 정보보호 전담 조직인데요. 임직원에 대한 정보보호의 교육, 인식, 그리고 보안 솔루션의 운영 파트, 그리고 보안 관제 시스템의 운영 파트. 자,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보안 관제 부분도 그래서 어디에 속하느냐? 침해 대응 쪽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정보보호 전담 조직에는 보안 관제라든지 보안 솔루션 운영이라든지 주기적인 보안 취약점 점검이라든지 또는 회사 자산에 대한 위험 평가를 수행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파고 들어가죠. 팀별 정보보호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요. 정보보호 전담 조직의 협업 체계를 구축을 합니다. 그렇겠죠. 그다음에 팀 내 자산 목록을 관리한다든지 정보보호에 대한 팀 내 의견 수렴과 전달한다든지 새로운 시스템의 서비스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보호 기능 구현 시 팀 내 평가나 지원책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팀별 정보보호 담당자가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팀별 품질관리자, 그다음에 팀장, 시스템 운영자 같은 경우에는요. 정보보호의 지침, 사업 계획을 관리하는 품질관리자, 그다음에 정보보호 활동의 감독 및 책임을 지고 있는 각 팀장들, 파트장들, 그리고 정보보호의 정책, 지침, 절차에 따라서 규정을 만들었는데 그걸 준수하면서 뭘 해야 됩니까? 시스템을 운영시켜야 되겠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죠. 왜? 그러한 부분들이 고객사나 사용자들이 원활하게 시스템을 운영하고 네트워크를 운영하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이죠. 자, 제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지만 제가 만약에 얼마를 들고 다른 회사에다가 침해 대응을 시켰어요. 근데 침해 사고 예방이 아니라 침해를 당했는데 거기까지는 괜찮다고 칩시다. 근데 그 이후에 그죠? 그 이후에 침해 사고에 대응을 못했다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웃이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시스템 운영자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역할들도 가장 역할도 큰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일반 사용자들은 여러분들 일반 사용자가 되겠죠. 우리가 스마트폰을 얘기한다면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일반 사용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취득한 회사나 제3자의 소유 정보를 승인 없이 누설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회사 자산을 업무 외에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성원의 역할, 즉 CERT의 구성원의 역할과 그 다음에 책임 소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CERT에 관련된 개요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CERT에 관련되어 있는 계정 중에 가져가야 될 스킬들, 그리고 가져가야 될 책임들이 무엇인지 그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스킬들은 첫 번째 뭐였습니까?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죠? 대화가 통해야 돼요. 그죠? 이거는 IT, 이 보안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IT 직무에 관련돼서는 무조건 필요하다는 분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블럼 솔빙, 즉 문제 해결력이죠. 그 다음에 팀, 자, 인터랙션, 즉 팀워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타임 매니지먼트, 즉 시간 관리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스킬 같은 경우에는요. 그 다음에 기술 스킬은 시큐리티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 그죠? 정보보호에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리스크의 분석, 그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의 프로토콜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시큐리티에 관련돼 있는 바이러스나 시큐리티, 즉 보안적이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이슈 파악. 그 다음에 자,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이 정보보호 파트의 기술적인 스킬들을 가져가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그렇죠. 언어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까 언어는 뭐가 있었죠? 그렇죠. 우리가 파이썬이라든지 아니면 자바라든지 C, 또 C++, 그 다음에 C#, 이러한 굵직굵직한 그러한 언어부터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고 대응에 관련되어 있는 스킬들은 뭐가 있을까? 즉, 팀 프라이버시, 그 다음에 팀 폴리시, 즉 팀에 관련되어 있는 정책이라든지 또는 커뮤니케이션 또는 이 리코딩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즉 기록입니다. 그리고 트래킹 인포메이션, 즉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방법들이 그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라겠죠. 그 다음에 전문적인 스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자, 프레젠테이션, 말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 발표를 좀 잘하셔야 돼요. 프레젠테이션 잘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자, 리더십, 그죠?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 프로그래밍 스킬,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그래밍적인 스킬들도 가지고 있으면 금상첨화의 스킬 조건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구성원의 역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스킬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봤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속하고 있는지 한번 오늘 이게 끝나고 나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침해대응 직무에 필요한 능력들을 계속 얘기해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 전반적인 데이터 네트워크를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즉, 전화라든지 ISN이라든지 또는 XEO라든지 그 다음에 ATM기 또는 프레임 리레이 같은 전반적인 데이터의 네트워크 등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프로토콜이라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법입니다. 법. 그죠? 그러면 네트워크 프로토콜이다 하면은 네트워크의 법이에요. 네트워크를 일으키기 위한, 네트워크를 이용하기 위한 법, 구축부터 활용까지 법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IP라든지 TCP라든지 UDP 등등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기반 요소, 즉 라우터라든지 DNS 또는 이메일, 그죠? 이메일 관련되어 있는 메일 서버 등등등이 있을 수 있고요. 네트워크 운영 프로그램에 프로토콜 등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SMTP라든지 ATP라든지 FTP, 그 다음에 텔넷 등이 있고요. 자, 여기서 SMTP만 얘기해 본다면 여러분들 이메일을 발송할 때의 프로토콜이 SMTP예요. 그 다음 POP라는 프로토콜이 있는데 그거는 받을 때의 프로토콜이다. 기본적인 상식을 좀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기본 보안 원칙,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저는 기본적인 것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떠들어 보시고 그리고 다시 공부하셔야 되고요. 다시 하셔야 됩니다. 왜? 기본 사항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본 보안 원칙에 관련된 부분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위험 및 위협에 관련되어 있는 분석이라든지 자, 보안 취약성 관련된 공격, 즉 IP 스피핑이라든지 자, 그냥 스니퍼라든지 컴퓨터 바이러스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보안 취약성에 관련된 공격들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네트워크 보안 이슈들, 즉 침입 차단 시스템이라든지 가설, 사설망 같은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암호기술, 전자서명, 해시 알고리즘 등 그리고 사용자와 시스템 관리자 층에서 호스트 시스템의 보안, 즉 백업이죠. 백업이라든지 패치 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이 침해 대응 직무에 필요한 우리가 능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역량적인 부분으로 푼다면 이거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첫 번째가 역량,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으쌰으쌰 열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직무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는 사람. 이 부분은 정보 보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어렵고 그만큼 책임감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 보안 동향에 관련돼 있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제가 이거 처음 시작할 때 뭐부터 시작했죠? 그렇죠. 정보 보안의 이슈부터 시작했었죠. 그 다음 윤리의식입니다. 윤리의식 같은 경우에는 정보 보안, 윤리의식 이걸 이끌어도 됩니다. 정보 보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윤리의식은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침해 대응 직무의 보안의 인재상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이 인재에 관련되어 있는 역량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침해 대응 직무를 분석하는 도중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떠한 이 예시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러한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보안활동 계획 수립이에요. 자, 계획입니다. 보안활동에 대한 계획이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자, 회사를 또박또박 갑니다. 또박또박 가서 내가 어떠한 회사와 클라이언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파악을 합니다. 그 회사에 가서 어떠한 일정으로서 이렇게 보안 침해 대응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컨설팅 하겠습니다. 아니면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져가겠죠. 그래서 자, 전략 방법과 전략 과제, 그 다음에 선행 과제, 그 다음에 우선순위, 그 다음에 계획 언제 할 것인가, 그리고 전반적인 1월부터 12월까지의 전반적인 프로세서를 쫙 그려놓으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예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내용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내용들 중에 중요한 것은 전략 방법들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행 과정들이 자, 계획들이 우리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1, 7월달, 그렇죠? 상하반기 한 번씩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연간 있는 것들은 저장 매체의 사용 승인 같은 연간 있는 부분들은 1년에 한 번씩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보안활동 계획 수립의 예제 파일에서 쓰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침해 대응의 지원 분석 중에서 보안활동의 성과 지표를 관리하고 있는 팀들은 성과 지표를 관리하고 있는 직무는 어떤 거냐? KPI라 그럽니다. 이런 관련 지식에 자, 보안의식 강화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동형 저장 장치의 관리 방안 수립이라든지 시행 등등등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KPI 관리 양식은 지표, 가중치, 목표, 당분기, 누적, 그다음에 차이 분석까지 쭉 갑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표준화로 내놨기 때문에 기업마다 이 내용들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골자는 똑같다는 거죠. 뭡니까? 외부에서 다시 들여와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관리 양식, 즉 보안 활동에 관련된 성과 지표를 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안에 관련된 부분들 중에서 보안 정책을 구성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자, 보안 조직 구성의 운영, 그리고 정보 자산의 관리, 그리고 출입자 및 반출입 관리, 그 다음에 인원 보안, 입퇴사자 관리도 있죠. 그 다음에 PC 보안이라든지 저장장치 보안이라든지 또는 전산 시스템 보안, 통신망 보안, 보안 사고 예방 및 관리, 상벌 기준 등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침해 대응 직무, 즉 내가 침해 대응이나 들어봤는데 이곳에서 이런 걸 하고 있구나 라고 감이 오십니까? 감이 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정보 보안에 관련되어 있는 직무를 택할 거면은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보안 위반의 징계 처분을 대해서 프로세스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시다. 자, 이거는 이 직무팀, 즉 침해 대응 직무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위반자를 적발하죠. 그게 임원직급인지 업체 직원인지 아니면은 기타인지, 그래서 위반자를 적발하고 신고를 합니다. 징계 안건을 상정하는데, 자, 징계위원회에서 우리가 상정해서 경고라든지 이런 부분 보면 돌아옵니다. 근데 만약에 해직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까지 간다면 우리가 소명할 기회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고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승인 조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즉 징계 조사에 신임 조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한 다음에 징계 조치가 승인이 되면은 바로 나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바로 이제 대응팀, 즉 침해 대응팀에서 하고 있는 보안 위반 징계 처분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안성을 검토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보안성 검토는 네트워크 서비스의 사용을 절차하는 방법들, 보안 지침 절차 변경 검토 컨설트, 보안 사고 신고 절차, 그 다음에 비밀 문서 반출 반입, 사원장 임시 출입증 발급 효과, 발급 절차, 신규 정보 시스템의 도입, 전산 장비 반입 발주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거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은 신규 정보 시스템 도입이었죠. 그래서 신규 정보 시스템 도입을 해서 어떠한 시너지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이 가장 또 궁금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성 검토를 할 수 있는 예시문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아주 깔끔합니다. 자, 절차명은 네트워크의 서비스의 사용 절차입니다. 자, 그리고 생성 일장은 2005년도 9월 1일, 즉 소유자는 정보보호팀이고요. 사용자는 모든 임직원이 되겠습니다. 절차 개요는 목적은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을 위해서 허가를 승인하고 통제하는 그러한 내용들이고요. 적용 대상은 모든 임직원. 그리고 책임과 역할은 시청자와 팀장과 지식보안팀과 정보보안팀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줬는데, 자, 이 부분이 시청자는 시청자에 의해서 신청을 하고요. 자, 팀장은 검토 결재만 합니다. 그리고 지식보안팀은 보안 검토라고 승인을 발령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가기 전에 적용 시점인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는 신청해서 적용을 하겠다.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A씨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절차 흐름도로 가져가면 파이어월, 즉 방화벽을 등록을 시키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결과를 보내줘요. 그리고 결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안성 검토를 협의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파이어월에 등록되어 있는 작업 조치라든지 결과 통보 등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를 더 볼까요? 자, 신규 정보 시스템 도입 절차. 자, 지금은 왜 이걸 보여주냐면 신규 정보 시스템을 도입하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4차 산업혁명에 도전을 하겠다는 것이죠. 대비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보호팀과 모든 임직원들이 대상이 되고요. 내용은 정보 시스템, 즉 APP라든지 OS라는 DB 도입 표준에서 대한 절차 및 정의 및 관리를 하는 부분들, 그리고 신규 정보 시스템, 즉 시스템이라든지 OS라는 DB, 앱 같은 것을 도입해주는 그러한 모든 부서라든지, 자, 책임과 역할은 해당 실, 정보사업팀, 그리고 정보보호팀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은 해당 팀에서는 신규 정보 시스템을 신규 도입하고 설치할 때의 요청사항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절차 흐름을 보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대로 따라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스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안활동 성과 관리 부분에서 단계별로, 자, 첫 번째로는 계획 수립 및 AB KPI를 완성시키고, 두 번째로는 기초정보를 수집을 완성시킵니다. 세 번째로는 핵심 보안 관리 지표를 선정하고, 네 번째로는 관리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하게 되고, 다섯 번째는 자, 결과 재dom출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보안활동의 성과 관리 부분의 핵심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안활동 성과 관리의 내용 중에서 자, 정보보호 활동 달성도, 그 다음에 보안 성숙도 관리, 그 다음에 보안사고 예방, 보안사고 관리, 가용성 등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또 직무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들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이러한 예시긴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알고 들어가냐, 모르고 들어가냐는 천지차별이 나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침해 대응의 직무 활동 등을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 직무 활동 등은 8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보안 사고 예방 활동이라든지, 두 번째, 자, 보안 교육,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안 감사, 네 번째, 법률 준수, 다섯 번째, 보안 솔루션 도입, 여섯 번째, 보안 사고 대응, 일곱 번째는 사이버 침해 사고 범죄 신고 및 조사 절차 등을 할 수 있고요. 여덟 번째는 대외 협력까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서 신입이라면, 만약에 취준생이라면 도전하고 싶은 그러한 부분은 어디냐면 보안사고 대응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안사고 대응 부분만 이 8가지 중에서 보안사고 대응 부분, 즉 신입만 들어갈 수 있는, 신입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신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보안사고 대응 어떻게 하는지, 침해사고 대응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침해사고에는 바이러스, 그 다음에 트로이잔, 웜, 백도어, 그 다음에 악성 코드의 공격을 비롯해서 비인가된 시스템의 접근, 파일 접근, 네트워크 정보 수집,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거기에 비인가된 네트워크 정보 조건이라든지 아니면은 네트워크 서비스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그러한 부분 또는 네트워크 시스템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마비시키고 파괴시키는 그러한 서비스 방해 이러한 부분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줄 때는 최근 침해 사고 대응에 관련되어 있는 지능화된다든지 그 다음에 자동화된다든지 여러분들 AI가 여기 해킹이라든지 아니면은 침해를 할 때도 사용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알아서 막 공격을 합니다. 이렇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또 끔찍한 그러한 부분이기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안사고 대응 활동 중에서 대규모, 분산화, 대중화, 범죄화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자 대규모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다수의 서버를 공격하고 자 분산 다동화는 다수의 서버에서 목표, 시스템을 공격하게 되고 자 대중화 같은 경우에는 해킹 관련되어 있는 그죠? 정보의 손쉬운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범죄적 성향은 금전적 이익을 많이 추구하죠. 해커들이 많이 그죠? 해킹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한 아니면은 그러한 금전적인 부분을 보상을 받기 위한 그러한 부분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전적인 이익을 통해서 범죄적인 성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보안사 대응 활동들이 가져가고 있는데 자, 요걸 한번 볼까요? 자,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그 발견 또는 발생 지점을 꼭 찍어요. 그 다음에 들어간 게 뭡니까? 사고 전 준비가 먼저 돼 있는지 안 돼 봐야 되겠죠. 근데 사고 전 준비는 우선 다 돼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중소기업,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보보안팀, 그 다음에 정보보호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팀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은 그냥 준비하고 있는 팀들도 있습니다. 그냥 전산적인 부분, 전산팀에서. 제가 처음에 이제 직장에 들어갔을 때는 CRT를 배웠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적용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사고 전 준비 그냥 팀에서 전산팀에 그냥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 탐지를 합니다. 발생했겠죠. 그리고 발생 시점이 있겠죠. 그리고 자 발견한 또 시점들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사고 탐지의 부분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초기 대응을 합니다. 띄어가지고 초기에 대응을 해요. 그런 다음에 안 되겠으면 대응 전략을 우리가 체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고 분석이 이루어졌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 수립,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 파트로 여러분들이 사고 조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러한 사고 조사에 의한 또 보고서를 작성하셔야 되겠죠. 자, 보고서를 작성을 쭉 했어요. 그죠? 보고 작성을 쭉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면 어떠한 식으로 얘기해야 됩니까? 그쵸.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여러분들의 스피치에 관련되어 있는 스킬들이라든지 그죠?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죠? 그렇다 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자, 보고서 작성 자체도 엑셀 또는 파워포인트, 즉 문서화 작업도 잘 하셔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한번 볼까요? 그래서 사고 전 준비, 즉 어느 회사와 커뮤니케이션을 맺어가지고 진행하는 부분, 그 다음에 사고 탐지하는 부분, 그죠? 이 사고 발생하고 발견하고 발생한 지점에서 사고를 바로 탐지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복구 해결 과정을 1차적으로 지원합니다. 안 됐을 경우에는 초기 대응을 해봐요. 그리고 나서 복구 지원이 됐는지 또 봅니다. 또 안 됐을 경우에는 대응 전략을 체계화시킵니다. 즉 사고 조사, 즉 데이터 수집에서 아니면 데이터 분석에서 사고가 났다고 치다면 왜 났는지 사고 조사를 해가지고 대응 전략 체계화 팀에다가 보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죠.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보고서 작성이 많아지고 적어지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복구 해결 과정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그만큼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정보 보안 회사들은 클라이언트들을 유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보고서 작성에서 다 해놨어요. 다 해놨는데 보고서 작성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실수만 한다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복구, 그 다음에 해결 과정을 가져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보안사고 이렇게 대응 활동까지 하는 그러한 CERT, 즉 침해 사고 대응 직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 보안 관제 팀들, 보안 관제 직무가 어때 큰 그림을 그린다면 CERT 팀에서 운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각 기업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자, 그래서 저번 주에 배웠던 그 보안 관제 직무와 그다음 저저번 주에 배웠던 또 모의 해킹 관련된 직무도 여러분들이 오늘 배웠던 CERT, 즉 침해 사고 대응 팀에서의 역할 안에서 또 다른 직무라고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같이 싸잡아서 여러분들이 직무 분석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역할이 어떤 건지, 또 그 역할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 역할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팁만 드리고 제가 마무리를 좀 지어볼까 하는데요. 자, 한 가지 팁은 보안 관제팀하고의 침해 대응 사고팀하고의 이 연계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안 관제팀은 가장 하는 게 뭐였습니까? 그렇죠. 네트워크 관련된 부분이었죠. 네트워크의 보안적인 부분들, 그렇죠. 보안적인 부분들과 이 보안적인 부분들의 모니터링, 그리고 그 모니터링에 대한 분석, 그리고 거기에서 뭐가 나오죠? 대응이 나오죠. 그렇죠? 그 대응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치를 딱 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또 들어갑니까? 침해 분석을, 침해가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이트라든지 아니면은 그러한 시스템에 우선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죠. 그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여기 여러분들이 이러한 코드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또 침해 당할 수는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보호하십시오라고 뭘 내야 됩니까?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고, 자, 이러한 보고서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겠어요? 그렇죠. 침해 사고의 분석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도 CERT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분석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면은 클라이언트들하고 뭐가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 보안 관제팀에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솔루션을 탑재를 시키고 그 솔루션에 관련되어 있는 운영 매뉴얼을 교육을 시키고,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을 지속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어느 팀에서 진행하는 거냐면 CERT라는 그러한 오늘 배웠던 침해 사고 대응 팀, 침해 사고 대응 직무를 가지고 있는 팀들이 진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애석하게도 우리가 이 침해 사고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많은 기업들이 CERT를 하고 있어야 되지만은 많이 채용은 하진 않습니다. 근데 신입 채용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경력자 채용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입 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도에, 제가 생각하는 내년도에 이러한 침해 사고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아질 것 같고요. 왜? 처음에 제가 동향 분석 해드렸잖아요. 그 동향 분석에 뭐가 들어가 있었죠? 랜섬웨어. 그 다음에 랜섬웨어의 공격 유형. 그 다음에 내외부적인 동조자에 의한 침해.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신입 직원들, 그 다음에 그러한 전문가들이 4차 산업혁명의 인재 양성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오늘도 직무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또 이러한 부분을 해봤는데 또 한번 열심히 또 직무 분석한 것을 여러분들 분석해 보시고 그 분석한 것을 따라서 열심히 해본다면 지금 현재의 여러분들의 모습이 또 다른 내년에는 다른 목걸이에 내 이름이 파져 있는 그러한 곳으로 출근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